자, 다음 볼 내용은 144페이지 가시죠. 자, 법률행위의 취소죠. 네, 취소. 관련해서 법률행위가 뭐였죠, 우리? 법률행위가 뭐였어요? 예? 도장 찍는 거. 도장 찍는 게 법률행위라 그랬잖아요. 예? 도장 또는 사인하는 거. 도장이나 사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니, 그거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의사표시. 다시. 도장이나 사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표시. 그 개인의 의사, 내면에 있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다 그랬을 때 그게 의사표시고, 그 의사표시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바로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도장 찍는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자. 그럼 매매계약은 매도인도 도장 찍고 매수인도 도장을 찍죠? 몇 사람이 도장 찍어요? 두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고, 한 사람만 도장 찍어서 의사표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만 하는 거. 괜찮아요. 막 섞이고 그래요, 처음엔. 자, 법률행위에 성립요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됐다 그러죠. 그러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성립.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성립됐다. 그걸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성립됐다. 예? 계약서 썼다 그랬잖아요. 계약서 썼다. 계약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세 가지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걸 또 외워요. 이렇게 당목의. 예? 당목의가 뭐예요? 왜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목이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게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봐야 몇 글자 된다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것이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자,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또 따진다 그랬죠. 성립이 됐다라는 말은 계약서 썼다 그거예요. 계약서 썼다. 계약서 썼다고 바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 그랬죠.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래야 효력이 생기는데, 효력 요건은 뭐가 있었어요?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목적은 정능법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네? 확정, 두 번째 글자예요.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두 번째 글자로 말을 만든 거예요. 정능에서 법회하는 목적이다. 근데 이게 전체가 민법 총칙의 구조라 그랬습니다. 자,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근데 일치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인 거죠? 그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몇 개? 5개. 뭐예요? 비진이, 통정, 차고자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자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자기 강박. 기억나셔요? 예. 자, 그러면 이런 효력 요건을 갖추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갖추면 이제 비로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근데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유효인데, 여기서 이 효라는 게 뭐라 그랬지? 효라는 게? 효가 뭐예요? 효과, 법률 효과. 이게 다른 말로 권리 변동.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같은 말인데 그 중에서 요것만 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유효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뭐를 갖추면
효력 요건을 갖추면, 그죠? 효력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근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단어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효는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유효다 그 말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 다시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매매라고 하는 거, 두 사람이 도장 찍는 걸 계약이라 그랬죠. 그럼 매매는 계약이에요. 매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집이 있어야 되고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계약서 쓴 거야. 성립됐다. 계약서 쓰더라도 바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계약서 쓰더라도 당사자가 뭐 있어야 되고, 당사자에 관련된 효력요건 뭐예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뭐가 있다? 비진이, 통정, 차고자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자기 강박. 비진이, 통정, 차고자기 강박. 차고자기 강박, 차고자기 강박. 요것만 뭐예요? 취소고,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어 봐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중에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다? 미성년자 PP가 있다. 미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완전히 맞가고 가끔 맞가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들이 하는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몇 가지예요? 민법에서.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뭐? 무효. 의사 능력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 그땐 취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 강박, 확정되지 않은 법률 행위 무효. 가능하지 않은 거, 원시적 불능인 법률 행위 무효. 적법하지 않은 거,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 행위 무효.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 행위 무효. 아, 그러니까 취소되는 경우는 딱 몇 개? 4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은 다 뭐다? 무효다. 다만 주의하실 거, 비진입 표시는 원칙이 유효. 다만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 선이 모른다. 악이 알았다.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악이 또는 과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이 무과실은 모르고 알 수 없었다. 악이 알았다. 아른다가 어디 있어요? 아른다. 선이 모른다. 악이 알았다. 과실 알 수 있었다. 무과실 알 수 없었다. 자, 그런 거 공부했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유효라고 하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는 말 그대로 무슨 말이에요? 권리 의무 없다. 계약서 썼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는데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효예요. 근데 취소는 뭐냐면
계약서 썼으면 일단은 효력이 있어요. 유효예요. 유효. 그런데 여기에 취소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리고,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내비두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러니까 얘는 중간인 거예요. 중간인 거예요. 자, 대학 때 이제 처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갔단 말이에요. 신입생 환영회를 갔어요. 선배들이 술을 준 거예요. 떡이 됐어요. 떡이 됐어요. 그래서 집이 인천이잖아요. 인천에 와야 되는데, 일단은 저 학교가 순환선이에요. 순환선. 2호선, 순환선. 근데 어떻게 먹다 보니까 을지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탔어요. 한참을 잤어요. 눈을 떠보니까 을지로예요. 을지로예요? 이상하다. 또 잤어요. 한참을 지났어요. 눈 뜨니까 또 을지로야. 을지로. 이상하다. 그러고 또 잤어요. 눈을 뜨니까 또 을지로야. 왜 그랬을까요? 차고지가 아니고, 이게 순환선이잖아요. 2호선이. 근데 이게 전철이라면 거기 벤치 있잖아요. 여기서 누워서 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눈 뜰 때마다 을지로가 보이는 거예요. 전 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취해니까. 그러니까 아예 전철을 탔어요. 타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쓰러져서 자다가 눈 뜨면 계속 을지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어요? 떡이 돼가지고. 술이 얼마나 먹었으면. 그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맛이 갔고. 지하철을 타서 제가 갔어요? 안 갔어요? 지하철 안 탔잖아요. 아예 안 탔죠? 아예 안 간 거죠? 그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게 무효. 그게 무효인데, 무효는 을지로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권리 의무 매매 계약 했어도,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줬어도 다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다 없는 거예요. 아예 안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줬단 말이죠. 근데 무효다. 무효면 안 가야 되는 거죠. 안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갖고 와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준 게 있다면, 이행하기 전이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그렇죠. 부당이득의 반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효 그럼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무효인데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취소는 뭐냐면 지하철 탔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언제 취소한다고요? 언제 취소한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취소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무효가 되는 무효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 하에서는 취소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 원인과 취소 원인을 구별해야 되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 취소한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 또는 취소로 나뉘는데, 그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럼 어떤 효력 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취소한다? 제한 능력, 또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취소. 그거 아닌 나머지 모든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 그럼 무효 원인이 많아요? 취소 원인이 많아요? 무효 원인이 훨씬 많죠. 그럼 무효하고 취소는 어떻게 다른 건지는 이해하셨죠? 얘는 아예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가지도 않은 거예요. 얘는 일단은 권리 의무가 생겨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서 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권이란 권리를 행사를 해버리면, 권리 행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고, 취소권 행사하지 않았다 내비두면 그냥 유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무효로 할지 유효로 할지를 취소권자가 선택한다. 언제 취소권이 발생한다고요? 언제 취소권이 발생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취소권이 발생하고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 취소권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사기를 당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매매계약을 했다. 예컨대. 사기당해서 매매계약을 했다. 그럼 사기 친 놈이 취소를 할까요?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할까요?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를 해야 되겠죠? 협박 당한 사람이 취소해야 돼요? 협박한 놈이 취소해야 돼요?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의사표시 하기 싫은데 협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당한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자, 다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 취소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착사강이 뭐예요? 취소권 발생 원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유효인데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그 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면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X. X. 왜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다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 왜?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X. 사회 질서 위반은 사회적 타당성 위반이죠.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4개만 취소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은 다 무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 원인이 바로 요 노란색 부분이고 취소 원인은 요거예요. 4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사기, 강박. 요때는 취소. 요거 아닌 다른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 그럼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유효.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3가지로 가는 거예요. 일단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서 써야 그 다음에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씩 다 검토하는 거예요. 당사자와 관련해서 권리능력 오케이 됐다. 의사능력 오케이. 얘는 행위능력도 있다.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유효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다 있는데 확정될 수 없다. 그러면 무효. 확정될 수 있는데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이다. 그럼 무효. 당사자 다 있고 확정됐고 가능한데 적법성 강행법규 위반이다. 그러면 무효.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성이 있어요. 강행법규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 무효. 자, 다 갖췄어요. 그런데 비진의 표시다. 그러면 원칙 유효, 예외 RR 무효. 동정어의 표시다. 그러면 무효. 착오해서 사기당해서 협박당해서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취소. 그때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취소를 보면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취소권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취소권이 발생되었는데 취소권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행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권리는 행사, 의무는 이행 그랬어요.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행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건 언제 발생한다?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그때 취소권이 발생하고 그럼 취소권이 발생했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안 하거나는 취소권자가 알아서 선택할 문제예요. 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제척기간은 권리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게 되면 취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취소권이 발생해도 권리가 발생해도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기간을 무슨 기간? 제척 기간. 단어 낯설죠? 법에서는 이렇게 낯선 단어를 써요. 제척 기간이라고 했을 때 이 제척 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취소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권리 행사 안 할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로 갈까요? 아니면 무효로 갈까요? 원래 이게 유효였잖아요. 그죠? 원래 유효인데 취소권 생긴 거죠? 근데 취소권 자체가 없어지면 그냥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로 확정되는 겁니다. 행사하지 않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니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효로 확정된다.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합니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취소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암기했었죠? 동, 철, 상, 주, 면, 해, 취. 취소는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취소권은 누가 갖게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요. 취소 원인이 뭐였죠?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착오에 의해서 사기당해서 협박당해서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거래를 했다. 법률행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미성년자가 취소권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사기 강박을 우리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착각한 사람, 또 사기 당한 사람, 협박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승은 승계인이라고 하고 대는 대리인이라고 해요. 승계인과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된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누구예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러니까 사기 당한 사람, 협박 당한 사람, 또 착각한 사람. 그 사람들이 취소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꼬마. 예? 갑이 10세야, 10세. 예? 10세. 을이 누구냐면 슈퍼맨. 슈퍼 주인 아저씨. 그래서 얘가 1,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짝에서 과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뭐가 발생한 거죠? 매매. 그럼 얘는 매도인. 얘는 샀으니까 매수인이죠. 그럼 이 매매는, 과제에 대한 매매는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왜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었잖아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취소한단 말이에요?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얘가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본인이. 뭘 취소하죠? 이 매매를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매매 자체를. 어떻게 취소해요? 어떻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저씨 취소?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을에게. 매매의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줌마에 대해서 하면 안 돼요. 얘한테 판 사람이 슈퍼맨이지 슈퍼우먼은 아니잖아요. 아줌마 와이프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고 직접 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거예요. 자, 여기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로 가면 그거를 우리는 소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 시점으로 가면 그거는 수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급과 추급.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과거로 뭐 하는 거야? 예? 백 하는 거예요, 백.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와꾸 빠꾸 하는 거, 빠꾸.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 좀 추죠? 그게 뭐예요? 소급한다. 소급한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빠꾸 하는 거, 과거로, 빠꾸. 시간적으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는 소급한다 그래요. 예컨대 5월 1일 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6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매매 계약해서. 그럼 5월 1일 당시에는 매매 계약만 한 상태고 6월 1일 당시에서는 소유권이 을에게 완전히 이전이 된 상태예요. 집에 대해서. 근데 7월 1일 날 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되돌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간다 그래서 소급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효화 처리하는 거예요. 효력을. 그럼 현실적으로 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거는 다시 어떻게 돼요? 갑에게 빠꾸돼야 되죠. 왜? 5월 1일 시점으로 가니까 6월 1일 이후 시점은 을이 소유자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그 효과로서 바로 갑에게 소유권이 다시 빠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무효는 다른 말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급 무효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당, 이득, 반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5월 1일자로 갑이 소유자이었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6월 1일자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 7월 1일자로 취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날로 거슬러 가서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얘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당, 이득, 반환.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갔죠? 권리 의무 없어진 거예요. 그 권리 의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얘는 권리도 없이 집을 가지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얘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럼 이쪽에서 얘한테 달라고 하는 것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복잡하지 않죠? 자, 일단 취소 원인이 뭐라 그랬죠? 취소 원인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럼 효력 요건 중에서 이렇게 취소 원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원인은 다 뭐가 되는 원인이다? 무효가 되는 원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효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거죠?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으니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전에는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행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행하면 안 되는 건데 한 거니까 되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부당, 이득의 반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려요. 갑이 을과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6월 1일 날 을에게 등기 이전했어요. 등기 이전. 근데 어떤 이유로 갑이 착오했다는 것을 이유로 예를 들어 7월 1일 날 취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상태로 권리와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6월 1일 날 을에게 이전이 된 거잖아요. 등기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일로 돌려놔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얘한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거 말소하는 거예요. 등기를. 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뭐 했다? 아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뭐 됐다? 성립했다. 성립한 법률행위는 다시 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되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 요거를 뭐라 그러죠? 전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그래서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그래서 이거를 다 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가 되는데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무효와 취소로 나뉜다. 그럼 언제 취소가 된다?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일 때는 취소.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때는 무효. 강행법규 위반이다. 무효. 불능인 법률행위다. 가능하지 않은 거. 불능인 법률행위. 무효.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 무효.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 무효. 권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 무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이렇게.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안 간 거고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이고 을지로예요. 을지로. 안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에 있다 그러면 다 돌려놔라. 부당이득 반환. 취소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되돌리는 거예요. 그럴 권리를 취소권이라고 하고 취소권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취소권은 언제 발생해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미치겠슈. 머리에 들어오죠? 취소권의 발생 원인은 몇 개? 4개. 뭐예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거나 착오에 의해서 사기당해서 강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고 취소권자가 발생하는데 이 취소권자는 누가 된다? 제한능력자 본인 또 착오, 사기, 강박 3개를 묶어서 가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취소권자가 되고 누구를 상대로? 직접 상대방 슈퍼맨에게 어떻게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상대방 동의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취소라는 건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취소권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취소권자가 애가 지가 과자 사 먹고 지가 가서 나는 미성년자니까 취소하겠어 라고 하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 그러니까 공식 부당이득 반환. 이해되시나요? 네. 자, 아까 답이 미성년자인데 10세 꼬마예요. 우리 슈퍼맨이에요. 그럼 얘는 얘한테 과자를 줬고요. 얘는 얘한테 1,000원을 줬죠. 그럼 이 과자 매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일방적으로 아저씨 취소 그러잖아요. 그럼 취소된 거죠. 소급해서 매매는 무효가 된 거죠. 그러면 과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고 1,000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때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만을 돌려주면 돼요. 얘는 받은 이익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얘는 남은 이익만 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과자 다 처먹고 봉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 놓고 얘가 취소! 그러면 얘는 뭐만 주면 돼요? 봉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이익이 그밖에 없으니까. 다 먹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상대방 슈퍼맨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년자 당신은 미성년자 손님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가 과자를 사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따라서 미성년자 상대로 장사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법이 이 사람에게 불리함을 강요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미성년자와 거래하지 마라. 왜? 이 사람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치를. 그래서 미성년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의 특칙은 뭐다? 현존 이익만 주면 된다.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면 문방구 앞에,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다 취소당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얘가 1,000원을 가졌을 때 부모가 사용하라고 준 용돈 가지고 산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취소 못 해요. 이게 요 사례가 적용이 되려면, 이렇게 현존 이익만 반환하는 사례가 적용되려면, 즉 이 취소할 수 있으려면 부모 돈을 얘가 훔친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모 돈을 훔쳐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과자 사 먹었다. 그러면 이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 우리 시험 보면은 아닌데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라 그래요. 부모가 준 용돈으로 과자 사 먹으면 취소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문방구 앞에 애들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부모가 준 용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서. 다만 이거는 이런 사례가 적용되려면 부모 돈을 훔쳐서 지가 가서 과자 사 먹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취소의 구조를 보시면 무효와 비교를 일단 하셔야 되고, 무효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안 생긴다.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이냐? 효력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다.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효력요건 중에서 그게 뭐예요? 제한 능력, 사고, 사기, 강박.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추인권이다 그래요. 추인. 이게 이쫓을 추예요. 그래서 인정할 인이에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인정해 준다.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효한 행위로 인정한다. 추인을 뭐라 그래요? 유효한 행위로 인정해 주는 걸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너 다음에 또 이처럼 잘못을 하면 엄마가 때려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애가 또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가 때려야 되겠죠? 근데 애가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봐줘요.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봐줘. 그거예요. 무효인데 한 번만 좀 봐줘요. 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좀 봐줘요. 라고 하면 취소행위 역시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취소를 하면 무효로 가잖아요. 취소를 하면. 근데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을 하잖아요. 봐준단 말이에요. 취소 안 하겠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소권을 뭐 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자, 취소권이 발생했는데 취소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했다. 그럼 유효가 확정되는 거죠? 취소권이 있는데 나 취소권 행사하지 않겠다. 유효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리가 발생했으면 그 권리를 지가 행사하든 행사를 하지 않든지 간에 선택하는 건데, 자기가 이 권리 스스로 이 권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그거는 유효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내가 취소권이 있는데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효로 확정된다. 결국은 방향이 법률행위 효력권을 갖추게 되면 유효인데 갖추지 못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면 첫 번째, 취소권을 행사해서 무효로 돌리거나 아니면 내비두어서 제척기간이 지나서 유효로 확정되거나 근데 이거는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니까 유효로 확정되는데 그러지 말고 즉시 그냥 유효로 바로 확정시켜버리자. 그걸 뭐라 그래요? 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이건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법 총칙 전체의 구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계속 반복할 거고 강조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와 관련해서 144페이지 보시면 서설 양가로 1번 취소의 의의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취소란 뭐죠? 제한 능력, 차고자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성립 당시에 소급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랬죠. 그럼 취소권자는 누가 있느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요. 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래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이 사람들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그랬어요. 상대방은 누구라 그랬어요? 직접 상대방이다 그랬죠. 넘겨보시고 그럼 취소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오른쪽 페이지 5번 취소 효과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양가로 1번 소급적 무효. 소급 무효를 달리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소급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그럼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양가로 3번 뭐가 발생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래서 원칙은 일단 발생한 채무 등은 앞으로 전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돼야 되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뭐라 그랬죠?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대한 특칙. 그래서 민법은 제한 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무슨 하는 한도에서?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현존 이익 반환이에요. 그럼 현존하는 한도 밑줄 그시고 현존하는 한도 밑줄 그시고 어디 보고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특칙 있죠? 예. 거기에서 첫째 줄 끝에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밑줄.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밑줄. 하고 화살표 뽑으시고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어떻게 써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화살표 뽑으시고 뭐라고 써야 돼요? 봉지.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지금은 기억나도 나중에는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놓으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이해가 한결 쉬울 것이다.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그랬죠? 추인, 양가로 1번 의. 추인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아시겠죠? 예. 근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추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세 개예요.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다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는 차차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추인이 되면 법률행위는 유효로 확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취소와 관련해서 무효도 같이 봤고요. 언제 취소가 되느냐, 언제 무효가 되느냐. 자, 취소가 되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취소권이 발생하면 그 발생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건 추인한다라고 표현해서 유효로 확정되고
제척 기간 지나면 유효로 확정되고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무효로 확정되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때는 유효인 거 유효인 거예요? 아니면 무효인 거예요? 유효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유효로 확정, 이렇게 되면 유효 확정, 이렇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확정된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유효든 무효든 확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는 유동적인 유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말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효는 뭐죠? 여기서 무효는 확정된 무효. 얘는 확정되지 않은 유효다. 확정되지 않은 유효.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